2002년 군무원 합격 가이드 네 번째 프로세스는 하이링 프로세스입니다. 채용 방식. 과연 여러분들이 군무원 시험에서 공채와 경채 중에 무엇을 선택하셨는지가 여러분 시험의 합격에 상당히 큰 좌우를 할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공채 쪽을 선택을 하셨을 거고 일부 소수의 분들만 경채를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경채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군무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무원 시험을 연구하는 썬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맞게 공채와 경채 이 채용 방식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내용이 있는데, 우선 군무원이라고 하면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반 군무원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일반 군무원을 선택을 하시고 이 일반 군무원을 지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군무원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일반 임기제,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한시 임기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한시 임기제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 경력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임기제와 전문 경력관은 공채는 뽑지 않고요. 바로 모두 경채만 채용을 한다. 즉 일정한 경력을 갖춘 사람만 뽑는다라는 거고, 아쉽게도 이 두 개는 우리가 호봉을 인정받지 않고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 그냥 계속 8호봉으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일반 군무원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1호봉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호봉도 올라가고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군무원이 일반 군무원일 텐데, 이 일반 군무원은 두 가지 채용 방식으로 또 나눈다라는 거죠. 공채와 경채입니다. 이 공채, 경채는 특이한 점이 수시 모집을 하진 않고요. 1년에 두 번 채용을 합니다. 전반기와 후반기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전반기 채용이기 때문에 필기 시험이 6월 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무원이 약 15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8월 달에 시험 본 적도 있고 7월 달로 밀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아마 2022년에는 6월 마지막 주나 7월 첫째 주에 응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반기는 뭡니까? 후반기 채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만 있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에 있었고 2020년도에도 있었고 202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의 군무원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셨죠? 자,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일반직 군무원, 임기제 군무원, 전문 경력관이 있는데, 우선 원서 접수는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모두 원서 접수 동일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서류 전형은 일반직 군무원의 공개 채용, 공채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서류 전형이 없죠.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류 전형은 패스하고 원서만 넣으면 누구나 해당하는 응시 요건, 이 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죠. 그것만 충족하면 볼 수 있다. 필기 시험이 임기제와 전문 경력과는 없는 게 특이한 점이죠. 없고 뭐만 있습니까? 면접과 연구 강의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 2020년 후반기 시험에서는요, 일반직 군무원 경채도 필기시험이 면제가 됐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필기시험 없이 그냥 면접만 보고 간다라는 거죠. 그게 2020년도 후반기 시험에 있었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경력과는 교관이기 때문에 연구 강의가 포함되어 있고, 면접, 신체 검사, 그리고 신원조 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최종 합격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임기제와 전문 경력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임기제와 전문 경력과에 저는 관심이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군무원의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 군무원은 전반기, 후반기 두 번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공채와 경채가 있다. 공채의 경우에는 채용 절차를 공개해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거예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특기 몇 개였죠? 세 번째 에피소드 보면 나오죠. 47개의 직렬 중에 12개의 특기, 12개의 직렬, 이 12개의 직렬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2개를 제외한 35개의 직렬은 누구나 다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이 제한만 해당이 된다면 볼 수 있죠. 공채는 채용 인원이 많고요. 근무지 배정이 미정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용을 많이 하는 대신에 내가 어느 지역에 근무하게 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죠. 물론 여러분들의 군시생에게 합격하신 분들, 최종 합격하신 분들에게 근무지에 대한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미정이다.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거 제가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경채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경채는 경력 경쟁 채용으로서 채용 절차가 공개는 되지만 일정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저는 경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자,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잘 보겠습니다. 서류를 일반 육군해군 공군 각 군에 넣는 게 아니라 해당 부대로 접수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TO 어느 자리인지 알고 내가 근무할 그 지역과 부대와 그 자리, 그 TO, 충지라고 하는 충원 지시가 있는 그곳을 알고 그곳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경채로 TO 자리를 마련하고 경채로 뽑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중국어를 꼭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러면 중국어 능력이 없는 공개 채용을 해서 채용돼서 오면 어렵잖아요. 업무하기가. 그래서 그러한 특정한 업무에 맞는 사람을 뽑을 때는 경채로 뽑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군에 넣는 게 아니라 부대에 접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러한 경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이 의문이시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경력. 자, 이 경력은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학위, 석사, 박사, 그리고 자격증, 뭐 토익 스피킹이나 JLPT나 HSK, 그거 이외에 면허증, 뭐 영양관리사, 치위생사, 그거 이외에 뭐 변호사, 한의사, 의사 라이센스, 이러한 면허증이 있는 경우에도 경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깊게 알아보면 경력 경쟁 채용인 경채는 세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데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TO가 나 있는 이 자리에서 원하는 그 사람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나는 토익 스피킹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리가 토익 스피킹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자리구나 확인이 되면 그 자리에 넣으시면 돼요. 원서를.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면 경력 요건은 유사 직무여야 됩니다. 완전 다른 직무면 안 돼요. 사회 민간 경력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회 민간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호봉을 인정해 주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호봉은 별도로 문의하셔야 되는 거고 현역 군인 시절이나 군무원 경력 역시 인정을 해주죠. 예비역은 이미 군을 전역한 사람 인정해 줍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서 저는 군에서 군수물자 담당을 했는데 병사로서 2년간 군수물자 담당했습니다. 저 병사인데 이거 인정해 줍니까? 당연히 인정해 주죠, 여러분들. 군 경력증명서 끊으시면 돼요. 그거 끊고 오시면 당연히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경채에 넣을 수 있다. 대신 기간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8급, 9급은 2년 이상인데 이 2년이 병사분들은 채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군 경력과 그리고 또 민간 경력 등을 혼합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혼합되는지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류를 넣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비역들에 대한 이 경력들 모두 유사 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럼 무조건 되느냐? 작년부터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퇴직이나 아니면 전역을 한 3년 이내의 자격만 인정을 해줍니다. 특이하죠 이게. 그러니까 10년 전에 저 이 업무 했는데요.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전역 일자리 기준으로 3년입니다. 학위 요건도 있는데 보통 석사학위나 박사학위가 있으면 역시 경력 아무것도 없어도 인정이 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자격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별 요구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요번에 이 자리는 HSK 6급 이상 자격지다. 그럼 HSK 6급 이상 자격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경치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본 4가지 사례인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군수 7급 경체 합격하신 분이에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열심히 해서 사장님께 몇 개의 편의점에 물건을 발주 넣고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를 받고 4대 보험 가입을 했어요. 이 학생이 만 28세 청년인데 4년을 근무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학생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군수 7급 경체에 2020년 후반기에는 요 시험도 응시한 적이 있고, 학교 급식소에서 식품을 발주하고 학교 급식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 식당 있죠. 그래서 급식소 관리, 기타 운용에 필요한 업무를 하셨는데 약 10년 정도 하셨어요. 45세의 중년 여성분이신데 이분도 경력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2020년 후반기 시험에 상당히 군수 7급으로 많이 채용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기 어떻게 이분 붙으셨습니까? 필기 시험이 면제였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필기 시험 면제는 임기제나 전문 경력과 아닙니까? 아니에요. 일반 군무원도 면제였습니다. 그 뒤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정보직 7급, 군사정보 7급에 경치 합격하신 분들인데 중국에서 학교를 나와서 중국어 자격 HSK 6급 소지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을 온 여학생입니다. 이 학생도 인정을 받아서 7급 경체에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하셨고, 토익 스피킹 7급 취득을 하였고, 그거 이외에 자격증이 전무한 남학생이에요.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제 나이는 뺐는데 이 학생도 전무한 경력이지만 토익 스피킹 7급 자격증으로 역시 정보직 7급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방부입니다. 이 학생은. 자, 2022년 또한 사례 세 번째는 영양관리 6급. 자, 영양관리직 2021년에 상당히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영양관리 6급 경체 합격한 사례인데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한 29세의 취준생, 경력은 없습니다. 이 학생도 6급에 합격을 하셨고, 그리고 이 학생은 제가 직접 면접 컨설팅까지 해드린 분인데 차량직 9급 경체 합격하신 분인데 고졸입니다. 고졸 출신에 경력으로 자동차 정비 산업회사를 취득하셨어요. S자동차 회사에 계셨었는데 41세에 정비 경력은 10년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9급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정비 경력으로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원서를 넣은 게 아니라 산업기사 자격증으로 응시를 해서 서류 통과를 하신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나도 해당이 되냐라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경체인데 왜 필기시험이 없다? 2020년부터 경체에 필기시험 없이 면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많이 공고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자, 일반 군무원입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채용을 하는데 전반기에 있는 일반 군무원 시험은 공채가 포함이 되고요. 경채가 포함이 되는데 이때 경채는 필기시험을 봅니다. 이때 경채는 필기시험을 봐요. 그래서 국어를 제외하고 인증 과목 제외하고 전공 과목만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있는 경채는요, 필기시험이 면제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그렇고요. 21년도에도 그랬습니다. 21년도에는 아직까지 육군은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후반기 시험에 경채 면제인 일반 군무원이 8월 달에 이미 발표가 돼서 이미 시험을 보고 최종 합격까지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려 볼게요. 단 후반기에 있는 경채는 단순히 압박 면접뿐만이 아니라 PT 면접이 있어요. 개별 발표. 근데 오히려 개별 발표는 굉장히 쉬워요. 개별 발표는 보통 주제를 2개 정도를 주고 그 중에 하나를 발표하라고 하는데 이미 시간을 줘요.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주기 때문에 이 면접의 PT 면접은 또 보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쉽게 면접을 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반기 경채 2020년에 육군 기준에서 154명이 채용이 됐는데요. 작년 2020년입니다.
대부분 7급이었지만 8급과 9급도 몇 개 티오가 있었습니다. 행정직 뽑았고요. 군사정보, 군수, 유도무기, 총포, 전산, 전자, 통신까지 뽑아서 대부분 7급 위주의 자리가 났고 그 자리에 채용이 됐습니다. 필기시험은 없었고요. 자, 또한 202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 영양관리 직렬이 좀 올해 많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부실급식 논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군에서 부실급식 이것 때문에 우리 군의 병사식당과 장병식당의 벽을 허물겠다. 그리고 군대에서 조리하는 것은 이제 외부 민간업체에 맡기겠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최근에 이슈되고 있죠. 그래서 영양관리직 군무원을 상당히 많이 채용을 올해 했습니다. 후반기에 채용을 했고요. 필기평가는 당연히 후반기니까 면제, 서류와 면접으로만 평가를 했고 7급은 30명, 8급은 17명의 총 47명이 올해 채용이 됐고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난 상황입니다. 모집 공고문은 올해 8월 4일 날 났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영양사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지원해 보셔도 되겠죠. 내년에도 많이 뽑을 겁니다.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지만 12월에 육군과 국방부에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우리는 기대를 해보면 좋겠죠. 향후 전망은요. 경체는 필기시험이 서서히 없어질 거고 서류와 면접으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선생님 그러면 저는 경체 서류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서류 통과해서 이 유사직무를 어느 정도 봐줍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위원회를 열어갖고 주관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유사직무로 보고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면접에서 보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경체는 지원자가 공채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무원계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 썬티와 1:1 컨설팅 예약하시면 되겠고 방법은 제 핸드폰 번호 개인 번호입니다. 제가 20년 이상 쓰고 있는 개인 번호예요. 이 번호로 성명, 희망, 직렬, 대면으로 하실지 비대면 하실지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24시간 안에 회신을 드리고 개별 시간 약속을 잡고 자세하게 컨설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저희도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유료이고 금액은 여러분들이 자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고 군무원 좀 더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군무원 합격 설명회가 총 5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11월 20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1부는 군무원 시험에 대한 모든 거, 그래서 군무원 시험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군무원 시험에 대해 전체적인 걸 말씀드릴 거고 2부에서는 군무원 시험 Q&A 방식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 어떤 거든지 관계없습니다. 제가 즉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차는 총 5번 진행하는데 1회차는 11월 20일 토요일, 2회차는 12월 4일 토요일, 3회차는 12월 10일 일요일, 4회차는 12월 25일 토요일, 마지막 5회차는 2022년 1월 1일 토요일 날. 시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선착순 50명씩 250분만 모집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위치는 민족군무원학원 노량진 캠퍼스에서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요. 위치는 노량진역 1호선 9호선 라인 다이소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 신청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군파르타나 민족군무원학원 검색하셔서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신청란 마련해놨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의 결론은 2021년 겨울을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점에 내가 경체가 가능한지를 꼭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알아보세요. 그래서 쉽게 군무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고 혹시라도 내가 경체는 좀 아직 안 되겠구나 생각이 된다면 2022년 공채에 올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썬티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군무원에 합격하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최대한 응원해드리고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5번째 에피소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